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11강의 시간으로서 101번부터 110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0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01번. 재산세의 물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물납 가능하다. 맞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 물납의 신청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해야 된다. 자, 요 10일 전 중요합니다. 물납의 신청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해야 한다. 예, 맞습니다. 세 번째, 물납의 신청은 납세 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그렇죠. 해당 그 과세권자에게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4.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납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세 의무자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예, 서면으로 알리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요때는 10일이 아니라 요건 5일입니다. 5일. 아까 2번에서 물납의 신청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한다고 맞는데, 그럼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을 받았으면 통지해 주는 거, 그 허가 여부 통지는 5일 이내 해줘야만 나머지 5일 동안 납부기한 때 만약 허가를 안 해준다면 돈으로 내야 될 것이고, 세액을 허가해주면 그 나머지 5일 기간 동안에 물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5일입니다. 자, 근데 10일이라고 했습니까? 틀렸습니다. 5번. 물납 허가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 시가에 의하며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며 건물은 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야. 옳지 않은 걸 보니까 101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의 분납. 아까 101번 문제는 물납이었고 이거는 분납. 나눠서 내는 겁니다. 분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분납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500만원 초과. 500만원까지는 분납 못하고 그냥 내야 됩니다. 2번. 재산세를 분납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기 한 1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 납부기한 10일 전까지는 아니고 이거는 납부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나눠서 내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X. 3. 분납 신청 시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수정 고지하여 납기 내에 발부할 납세고지서와 분납 기간에 납부할 납세고지서로 고지해야 한다. 맞습니다. 두 개로 나눠줘야 됩니다. 영수증을. 그래야 따로따로 분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4. 분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예, 분납 기한을 얘기해 준 겁니다. 5번.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0만원이라면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은 납부기한에 납부하고 나머지 초과 금액 300만원을 납부기한 내에 분납하게 한다. 이 얘기입니다. 또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인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최대 50%라는 거죠. 꼭 50%를 분납한다는 건 아닙니다. 50% 이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대로 한다고 예를 들어서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이라면, 자, 1천만 원 초과했으니까 해당 세액이 50% 이하의 금액이니까 6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분납하게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분납 금액을 최대 50%니까 500이라고 한다면 앞에 거 5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분납하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납하는 거를 600만원, 700만원 이렇게 50%를 초과해서 분납하게 할 수는 없다 이 얘기. 50% 이하니까.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옳지 않은 걸 고르니까 101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3번. 재산세의 납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맞고요. 2.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맞습니다. 3.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0일로 한다. 맞습니다. 4. 주택분 재산세의 납기의 경우 50%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50%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맞습니다.
5. 4의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기입니다. 산출세액 3만원 이하 시 조례에 의해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일시에 부과 징수 가능하다. 3만원이 아니라 요거 10만원입니다. 10만원 X 다 오고 하나만 X 옳지 않은 것을 고르니까 103번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04번 재산세의 부과 징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재산세의 징수 방법은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며 재산세 고지서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 맞습니다. 2번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3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부를 한다. 100분의 300이 아니라 100분의 150이죠. 자,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0이어도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징수할 세부를 한다. 즉 100분의 150을 초과해서 징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100분의 150인데 100분의 300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X. 3번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이를 병기하여 납세고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시장군수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5번 고지서 한 매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그렇죠. 소액 부징수합니다. 2,000원인 경우에는 징수하지만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104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5번 갑은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동주택의 2009년도 고지된 재산세가 50만 원이었고 2010년 다음 연도죠.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124만 원이라고 가정한다. 이 경우 갑이 2010년도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는 자 이럴 때는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아냐 모르냐 그 문제입니다. 전형적으로 일단 하나씩 기억을 해봅시다.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자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세부담의 상한은 몇 프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105%가 떠올라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3억 원을 초과하고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즉 6억 원까지라는 얘기죠. 이때는 110%가 세부담의 상한입니다. 그리고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130%가 상한입니다. 즉 일단 표준주택 주택의 공시가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자 6억 원이면 여기에 들어갈까요? 여기에 들어갈까요? 어디에 들어가나요? 6억 원이니까 6억 원 이하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직전 연도 재산세액에 최대 110%를 초과하면 110%까지만 내는 경우죠. 자, 50만원에서 124만원이면 딱 어림잡아도 100%가 넘었죠? 50에 100%면 50만원 더면 벌써 100만원이니까. 자, 그럼 세부담의 상한은 50 곱하기 요 110%. 자, 110%를 곱해줍니다. 자, 그럼 50만원 곱하기 110%는 1.1이죠. 그러면 515는 515 5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124만원이니까 최대 얼마까지 낸다? 55만원까지 내는 겁니다. 자, 55만원을 고르는 문제예요. 이런 거는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립니다. 이건 계산이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아나 모르냐 이 세부담의 상한 세부 내역을 아나 모르냐 그 문제입니다. 전형적으로. 자, 105번 55만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6번 재산세에 대한 설명 중 자, 재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러 곳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각각 건축물 소재지가 재산세 납세지다. 그렇죠? 각 시군 구별로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각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맞고요. 두 번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시가 표준으로 합니다. 2와 3번 2의 경우 토지, 건축물, 주택의 과세 표준은 자 토지, 건축물, 주택입니다.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작 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한다. 맞습니다. 선박과 항공유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없는데 토지, 건축물, 주택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있습니다. 4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입니다.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글자 생각하고 구분한다. 맞습니다. 5번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높은 세율입니다. 낮은 세율이 아니라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X네요. 다 오고 하나만 X. 옳지 않은 것을 고르니까 106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7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분리과세는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저율, 또 하나는 고율입니다. 고율. 고율 같은 거는 아예 비싸게 매기는 거예요. 분리해서. 그러니까 별장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 저율은 농경지 같은 거 0.0층으로, 그리고 0.02%에 해당하는 그 저율 두 가지가 있었죠. 자, 일단 보자고요. 하나씩. 1.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개인 소유의 전납 과수원. 자, 사용하고 있어야죠. 사용하고 있어야, 이걸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사용하고 있어야만 분리과세이 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다 종합합산과세 돼서 버립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게 종합합세니까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X. 2번 1996년 5월 32일부터 종중이 소유한 토지. 그렇죠. 종중이 소유한 농지는 저율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맞고요. 3. 개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밖의 기준면적 이내의 목장농지. 예, 저율 분리과세 대상 맞습니다. 4.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 투자회사가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 예, 분리과세 대상 맞습니다. 5번 골프, 회원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 예, 분리과세 대상 토지 맞습니다. 자, 다 오고 하나만 X. 그래서 107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8번 법인이 소유한 농지로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 중 분리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농지로서 분리 과세 대상이면 0.07% 저율입니다. 자, 특혜를 주는 거죠. 이런 경우 농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농지를 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분리과세 대상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1번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예, 분리과세 대상 맞습니다. 2. 농업법인이 실제 영농에 사용하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분리과세 대상 맞습니다. 3. 농산물 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사적인 법인이죠. 영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소유하고 있는 농지. 이거는 분리과세 대상 아닙니다. 4.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분리과세 대상 맞습니다. 5번 법인이 매립 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의 기준을 현재 직접 경작하는 농지. 예, 분리과세 대상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그래서 108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9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 중 종합합산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이거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입니다. 자, 종합합산 과세 대상 아니죠. 2번 서울특별시 지역의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공장 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 공장 입지 기준 면적 이내인 경우에는 그 별도 합산이 되지만, 초과를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바로 종합합산이 되는 겁니다. 종합합산. 자, 바로 종합합산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거 맞습니다. 3번 일반 영업용 건축물로서 시가 표준액의 당해 부속 토지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그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속 토지. 5가 아니라 2입니다. 2. 그래서 토지의 면적이, 자, 100제곱미터라고 그러면 이 건축물이 2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경우에는 이 바닥 면적 2제곱미터
제외한 나머지를 종합 합산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즉 2%를 얘기하는데 이건 5%라고 했으니까 종합 합산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죠. X. 4번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의 개인 소유 농지. 이거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분리과세 대상. 자, 분리과세 대상 앞에서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5번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용도 지역별 적용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자, 면적 이내이기 때문에 이때는 별도 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아니죠. 다 X고 하나만 종합합산과세 대상이니까 109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 중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자, 종합합산 과세 대상은 아닌 거예요. 1. 위법적 건축물의 부속 토지. 자, 종합합산 맞습니다. 2. 시지역의 상업지역 안에 상가 건물 부속 토지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 종합합산 맞습니다. 3. 고급 오락장용 토지. 별장용 토지하고 고급 오락장용 토지 이런 것들은 고유의 분리과세 대상이죠. 고유 분리과세 대상. X입니다. X. 3. 시지역 중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 종합합산과세 대상 맞고요. 5. 군지역의 공장 건축물의 부속 토지여서 공장 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역시 종합합산과세 대상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110번은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세법 문제풀이 11강의 시간이었고 101번부터 110번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문제 푸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